한국 9,800톤급 핵무기 잠수함. 미국 상원위원장 제임스 캐리 폭로. 현무 6 탑재 기술력. 한국 해군 무기. 방위사업청은 10월 30일 소 경상남도 거제시 하나오션 주식회사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조선업체 등의 사업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 3배치 3번함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착공식은 잠수함 건조에 사용될 첫 강제를 절단하고 성공적인 함 건조를 기원하는 행사로서 본격적인 공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착공식 행사는 건조 현장 안전기원문 낭독과 강제 절단, 스틸 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장보고 3배치 3번함이 성공적으로 건조되어 국가안보를 수호할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장보고 3배치 이 잠수함은 3,600톤급으로 우리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의 잠수함입니다. 배치 이 잠수함은 배치 잠수함 대비 탐지, 표적 처리 능력이 개선된 전투 소나 체계와 함께 리튬 전지 체계를 탑재해 수중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입니다. 특히 장보고 3배치 이 잠수함은 사업 추진 간 국산화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발굴하고 사업 착수 단계에서부터 계획보다 더 많은 국산화 장비를 적용하여 70여 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산화 장비 확대 적용으로 우리군은 더욱 안정적으로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잠수함 건조 과정과 해외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 시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착공식을 맞이한 장보고 3배치 3번함은 29년까지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31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1번 함은 25년, 2번 함은 26년에 진수하여 전력화를 위한 시험평가와 시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장보고 3배치 3번함의 건조 공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안정적 건조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민관군 간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와 유기적 소통을 통해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을 적기에 획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방위사업청 최신 잠수함 구조함 아스-2 강화도함 해군 인도 2018년 12월 건조계약을 체결한 강화도함이 2020년 착공식 및 기공식을 거쳐 오늘 인도됨으로써 우리 해군의 구조전력은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 광양함, 과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 강화도함 등 총 4척 체제로 완편되고 구조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강화도함은 기존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에 비해 함정의 길이와 폭, 경합의 수량 등 규모가 증가하였고 연간 작전 수행 가능 일수는 약 351로 청해진함의 연간 약 190일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 구조 작전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강화도함은 함정 중앙의 바닥 통로, 센터웰을 통해 심해 잠수 구조정, DSRV를 진수 회수하는 방식으로 건조되어 기존 청해진함의 한미에 설치된 A자형 크레인을 사용해 DSRV를 진수 회수하는 방식에 비해 기상의 영향을 현저하게 덜 받아 악천후의 기상 속에서도 구조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3. 김용현 장관 캐나다서 성공00T급 잠수함 세일즈 외교 3일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제1차 한킬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난 1일 현지 시각 캐나다 국방부에서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방산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어 한국과 캐나다 간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킬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도 열어
앞으로 캐나다와의 국방방산 협력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블레어 장관은 환영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되길 희망한다 라고 언급했다. 현재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 8에서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순수 사업비는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장관도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협력의 핵심 축인 안보국방 파트너십의 제도화 기반이 마련됐음을 강조하고 캐나다 측이 추진 중인 차기 잠수함 획득 사업을 포함해 향후 호혜적 방산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7월 호주, 10월 루마니아에 이어 국방부가 개최하는 세 번째 해외 컨퍼런스로 한국과 캐나다의 정보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4. LIG 넥스원 한화 합작한 LSM 차세대 수출 기대주 급부상.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산 3사는 내년 LSM 양산 계약을 목표로 올해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LSM은 지난 5월 실증 단계 요격시험에 성공하고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해 체계 개발 완료에 따라 내년 양산하기 위한 절차다. LSM은 천공에 이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됐으며 천공 2보다 높은 고도 40에서 70km에서 적의 항공기와 탄도탄을 요격하는 유도무기다. 2028년 전력화를 마치면 패트리엇 15에서 40km, 천공이 15에서 30km, 사드 40km 등과 함께 운영된다. LSM은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 3사가 협력해 개발했다. LIG 넥스원이 LSM의 체계 종합을 담당한다. 대한공기 유도탄 개발과 더불어 LSM의 전반적인 체계 통합을 맡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LSM 개발에서 대탄도탄 유도탄 체계 개발을 맡았다. 요격 미사일의 개발 제조에 관여하며 발사대도 생산한다. 한화시스템은 LSM의 다기능 레이더, MFR 개발을 담당한다. 다기능 레이더는 여러 표적의 탐지, 추적과 항공기 피하 식별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거리에서 날아오는 고고도 탄도탄 및 원거리 항공기, 장거리 순항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도무기를 만들어온 LIG 넥스원이 이번에도 대한공기 유도탄을 생산하는데 LSM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대탄도탄 등 유도무기를 만든다. 업계 관계자는 대탄도탄 유도탄은 대한공기 탄도탄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직격으로 요격해야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과 시험시설 등이 LIG 넥스원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됐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LSM의 요격 미사일은 1위단 추진체와 직격 비행체로 구성된다. 직격 비행체를 활용한 탄도탄 요격 기술은 세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 요격 미사일 포대는 다기능 레이더 1대, 교전 통제소 1대, 작전 통제소 1대, 대한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로 구성된다. 단일 포대에서 항공기 요격과 탄도탄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LSM이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대주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과 이스라엘 이란 분쟁 등으로 미사일 요격 체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동 국가들이 LSM 수입에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UAE 국방방산 주요 인사들이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공작사를 방문해 우리 군의 다층 방공 시스템을 살펴봤다. UAE는 친이란 성향인 예멘 후티 반군에게 탄도미사일, 무인기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이 LSM의 경쟁 제품인 이스라엘 LOE에는 중동 국가들이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미사일을 막기 위해 LSAM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SAM보다 방어 범위가 3배로 늘고 요격 고도는 60에서 100km로 상향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활공 단계 요격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LSAM-II 체계 개발 관련 공고도 나온 상황이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31년까지 총 1조 3,54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하나와 LIG 넥스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LIG 넥스원 하나가 합작해 만든 LSAM을 수출할 경우 납기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합작한 중거리 요격체계 천공 2위 이라크 수출에서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 업체들이 사전에 조율해야만 수출 시 잡음이 없다. 방위사업청도 적극 나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